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을 보였고요. 44,556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0.07% 오른 2041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상승하면서 6,129선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주택 관련된 보조 지표가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건축 승인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에 대한 예상치 GDP 나오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20년물 채권 입찰을 통해 현재 장기금리에 대한 수요를 알아볼 수 있고, 연준의 회의록 공개가 발표된 이후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 혹은 중국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사실상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연준의 회의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낮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꼭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택 관련 지표부터 연준의 회의록까지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죠. 이번에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몇 %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나요? 네, 이제 트럼프가 어제자 연설을 하게 되게 되면서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4월 2일부터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25%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어제자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면제받았던 한국산 철강에도 이번에는 25%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재 한국에서 49.1%가 대미 수출이며, 반도체 같은 경우도 3위 수출 품목이고, 의약품 같은 경우 성장 산업인데 모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멕시코, 베트남 같은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 기지가 있는 국가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반적으로 압박을 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기준으로 또한 러시아와 진행했었던 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며 만약에 그들이 원했다면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이며, 그럼 우리가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젤렌스키를 퇴진 압박을 하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대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를 저격하는 발언들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현재 트럼프의 4% 지지율은 말도 안 되며 실제 지지율은 실질적으로 52% 정도라고 보도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젤렌스키의 정치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러시아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것에 대한 정당성 확보, 그리고 젤렌스키 퇴진 혹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트럼프가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전 협상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 전달이 됐습니다. 네, 관세부터 종전 협상까지 하루하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꺾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쪽에서도 1월 CPI 예상치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이 3%에 달하면서 예상치였던 2.8%를 아주 크게 예상을 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을 했는데요.
일단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연 3.7%에 상승하게 되게 되면서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재 코어 서비스 물가 연 5% 상승은 결국 강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커다란 원인은 유가가 상승하며 식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연말 크리스마스 새해 항공료 상승이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서비스 비용의 드는 증가가 결국 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란은행 쪽에서는 아마 금리 정책이 부담이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영란은행이 교육금 금리를 4.5%까지 낮췄지만 추가 인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면서 특히 올해 3분기까지 CPI가 3.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는 2%대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이어서 연방주택청에서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력을 대거 줄이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도주와의 협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인원 감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주택청과 FDIC 등 주요 기관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점수가 낮거나 계약금 부담이 큰 주택구매자를 통해서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인 FH에서 전체 인력의 40%를 감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그를 통해서 1934년 이후 4천만 건 이상에 대해서 대출의 보험을 제공하고 미국 내 주택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했던 FH가 전체 인력의 40%를 감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거나 저소득층 쪽에서 결국 주택 구매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택 구매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을 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FDIC 쪽에서는 직원의 8%를 감축했으며 보훈부에서는 2년 미만 근무한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한 에너지부에서도 방사능 노출 보건 전문가를 해고를 했으며 이번에 과학청 쪽에서도 이번에 15% 이상을 해고한다는 소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인력 감축을 통해서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니콜라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기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챕터 11이 조금 어려운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니콜라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히 결말은 나진 않았다는 얘기지만 결국 EV 업계가 몰락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가 약 1시간 정도 전에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이 경우 회생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기는 하지만 일단은 매각 또는 추가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서 기업 운영 지속이 불가능해짐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서 자산 경매 및 매각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700만 달러 현금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것에 관련해서 니콜라의 CEO 스티브 기르스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장 상황과 경제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법원이 승인을 한다면 채권은 상세한 상태에서 자산 인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0년만 해도 기업 가치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으면서 포드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GM과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었던 회사가 그 이후에 아무래도 트레버 밀턴의 투자자 기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분명히 2023년으로 넘으면서 생산을 시작을 했으나 생산량 부족, 총 600대 이상만 생산했으며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2025년 1분기까지만 운영 가능하다라고 경고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 챕터 11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 파산 보호 신청 소식에 오늘 니콜라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50% 안팎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함님과 함께했습니다.